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경남에 20곳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납이 기준치보다 38배 높게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난해 조사에서 경남에서는 학교 2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운동장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여전히 인조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동의를 받아가 우리 본교 축구부는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리 쓸 수 있는 구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없고. 시민단체는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더라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2010년 이후에 조성돼 이번 조사에서 빠진 30여 곳도 교육청이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양 환경 조사, 실내 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교육청은 다른 인조잔디도 철거해 마사토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예산의 절반은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전면 철거하라 그러는 건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문제가 된 인조잔디 운동장 20곳은 다음 학기에나 교체될 예정이어서 운동장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 달 18일이면 고리 1호기의 두 번째 수명 재연장 여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폐쇄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 최초 설계 수명인 30년을 넘어 10년 더 연장 운행 중인데 추가로 10년 더 연장할지 여부가 다음 달 18일이면 사실상 결정됩니다. 6월 18일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차 재연장 신청을 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 이상이 추가 연장 반대의 뜻을 내보였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물론 지역 여야 정치권도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합니다. 폐쇄 결의문을 채택한 부산시 의회는 최근 원전 특이단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를 답사해 복구 상황 등을 살펴보며 폐쇄에 대한 논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듯이 고리 1호기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께서 그 위험 부담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남은 기간 폐쇄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집회 등 대규모 폐쇄 촉구 시민대회를 열고 부산시 의회와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리 1호기 폐쇄 부산 범시민운동본부는 대정부 투쟁을 비롯해서 시민의 여망이 관철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고리 1호기 폐로를 주장하는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다음 달 18일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유명 여행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여행상품 경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한 80여 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유명 여행사와의 대리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여행자를 모집했고 오늘 10월까지 예약된 사람이 7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동경찰서는 훔친 물건을 차에 싣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일 밤 하동군 화계장터 앞에서 자전거 한 대를 훔쳐 자신의 승용차에 실은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9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범칙사건 조사권을 부여받아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12일 건설업자 54살 A씨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를 가택수색해 TV와 시계, 보석류 등 1,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지방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받고도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전화 독촉도 피해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시설 6만 3천 곳을 점검한 결과 60여 곳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밀진단 대상 가운데는 농업저수지가 34곳으로 많았고 창원 의창도서관, 거제 옥포사회복지관, 김해 동부스포츠센터 등을 비롯해 해빙기 급경사지 9곳이 포함됐습니다. 진주에서는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등 잇따른 대형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옛 도심 지역은 날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가 도시재생과 옛 도심 살리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 중심가에서 5분 거리인 옛 주택가입니다. 비탈진 골목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촘촘히 들어섰습니다. 벽면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물이 셀 정도로 낡은 주택들.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이 좀 안 좋으니까 빈집 깨는 게 다 그대로 방치해야 되니까 저녁으로 낮에면 제일 그게 불편합니다. 진주 지역 상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중앙 지하상가. 이달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전체 200여 곳 점포 가운데 80%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주 유일의 지하상가인 이곳도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낮 시간에 이용자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구도심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진주시가 구도심 살리기에 앞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은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등 각종 사업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정말 선정되면은 2016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사람들의 발길을 잡을 기발한 아이디어와 국비 확보 등이 성공 열쇠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창원이 26도, 합천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은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위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단 일부 내륙을 중심으론 엷은 안개와 함께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6도, 함안이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해당되는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가 29도, 산청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오늘 경남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먼 바다로는 물결이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과 러시아 관광객도 유치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부터 5일 동안 일본 오사카와 러시아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여행사를 방문해 경남의 관광 자원과 상품을 알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일본과 극동 러시아는 항공편으로 2시간 거리에 있어 관광객 유치가 유망하다며 경남의 템플스테이와 남해안 관광 등을 주요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공공기관에서 쓰지 않거나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전거를 거둬서 자전거가 필요한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자전거가 필요한 시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한 달쯤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자전거 수리 보급 사업으로 800여 대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중형 유조선인 7만 4천 톤급 탱커 8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옵션을 포함해 모두 8척으로 수주 금액은 3억 7,500만 달러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STX 조선해양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발주된 중형 LR1급 탱커 36척 가운데 21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달합니다. 경남 제조업의 성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53.7%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34.6% 감소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경남 지역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1998년 28만 1000명에서 지난해 43만 2000명으로 15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26만 3000명으로 9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제3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창원시립교향악단 제287회 정기연주회 알프스 교향곡이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톨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만지고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시 공간놀이 안박사이전이 내년 2월 14일까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도마우스 키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